제3정당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김민하 평론가의 말대로 이제 다른 제3지대 정당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특히 이번에는 막판에 개혁신당이 3석이나 이제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가게 됐거든요. 예, 좀 이런 결과 예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두고는 한국의 마크롱이라는 식의 비유까지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마크롱. 예, 강력한 다음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아니 같은데. 일단 스타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요? 예,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고 스타가 된 건 사실이고 저는 이준석이 제법 정치인 같아 보일 때는 대구 김광석 거리에서 연설할 때였어요. 그때 얻어 터지고 철철 피를 흘리면서 막 외쳐댈 때. 그래서 그때는 야 한국에 진짜 정치인다운 정치인 청년을 하나 꽂으라면은 이준석 같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게 사실이고 한 몸에 기대를 모아가면서 어쩌면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이준석이 맨 앞에 서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는 그때 당시에 기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조금 뭔가 이렇게 큰 조직을 관리하는 데에서부터 뭔가 방향 설정이 혼란스러워지고 어떨 때는 윤 대통령 측하고 뭐 어떤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뭘 결단을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빙빙 돌리다가 거다가 난데없는 빅텐트로 가고 이러는 모습에서는 좀 예전에 김광석 거리의 이준석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역시 혼자서는 잘해요. 조직이 안 돼서 문제지 저렇게 혼자 갔다가 박아 놓으면은 저럴 때는 또 그냥 죽어라고 해서 돌파해서 온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이 자기 정치로서는 그럭저럭 이준석은 스타성도 지녔고 또 나름대로 잠재력도 있는데 지금까지 실망한 지점이 어딥니까? 뭔가 이렇게 조직과 조직 또는 조직의 구성 이런 데서 우리가 보면은 뭐 좀 뭐 하자는 짓이냐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이번 당선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자기의 어떤 그 아집에 기초를 둔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확장하고 품어주는 쪽으로 뭔가 좀 그런 면모를 좀 갖춰야 아무래도 이왕 원내 진입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당장은 뭐 여러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끝내는데 좀 맨 앞줄에 가서 일단 서서 자기가 일단 먼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근데 저거는 이 선거 공학으로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저 상황은. 그러니까는 어쨌든 지금 주류 정당에 있다가 뭐 쫓겨나다시피 해서 따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지역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저기가 자기가 살던 데도 아니고 아무 연고도 없는 데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고르고 골라서 본인이 가장 어쨌든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데를 분석해 가지고 고른 것인데다가 근데 그렇게 갔지만 그래서 3파전이었어요. 거기가 3파전인데 본인이 속한 진영의 표가 갈리는 국면이었던 거잖아요.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으로. 그 갈리는 걸 어쨌든 자기 쪽으로 강제 단일화를 시킨 거나 다름이 없이 표를 이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걸 다 혼자 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저게 이제 대단한 거고 국민의힘의 유력한 어쨌든 그런 뭐 이 정치인들이 지금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때 저렇게 혼자 가서 살아왔다라는 거는 개혁신당이 아무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에 앞에 서야 된다 뭐 어쩐다 하지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보수의 아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금 와서 부정하겠습니까? 보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보수의 이름으로도 심판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이 상황이 저는 뭐 보수 정치의 재편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게 이준석 대표가 뭔가에 이제 하나의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국면이 분명히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마크롱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예사로 들리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자꾸 천하람 당선인입니까 지금? 네, 당선자죠. 네, 맞습니다. 네, 시사인 또 곤조가 있어갖고 당선인이라고 안 하고 당선자라고 하는군요 또. 저희 국장의 특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선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오만불손한 용어다. 어디 당선자라고 해라. 이건 그죠 후보자인데 아닙니다. 아니, 그냥 그러니까 통일. 저 헷갈려서 두 개 다 섞어 쓰긴 했어요. 자자가 놈자자잖아. 놈자가 기분 나쁘다고 이걸 이거를 바꾼 이게 한글날
말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당선된 놈이다. 아니, 이렇게 기자도 되는 놈자자인데요. 거예요. 기자도? 예. 약간 그렇지. 옛날에 어. 어떤 예. 사람이 그러니까 기록하는 그랬대요. 놈이다. 예, 뭐 자자가 꼭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당황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천하람 당선 자요 예, 저희는 네. 당선자로 쓰기로 천하람 했습니다. 당선자가 마크롱을 굳이 얘기를 하고 자꾸 이준석 대표를 대권 주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선 국면이 일단 언젠가 될 거 아닙니까? 2027년이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안 올 것 같은 기분인데 2027년 언젠가 오면 그때 되면 보수 진영에 뭐 대권 주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변변치 않을 거 아니에요. 있어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렇게 되고 오늘 뭐 책임지고 사퇴한다 이렇게 되고 지금 109석입니까 오늘? 스코어가 107석이요? 잊어버렸는데 숫자 약해가지고 수학을 못해. 108석. 108석이요? 그걸 못 맞춰. 109를 얘기하고 107을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딱 있는 걸 못 맞춰. 108 번네 이렇게 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8석 얻어놓고 네. 지금 이거 뭐 어디 체면도 못 차리고 저렇게 나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 있다 그러고 뭐 홍준표 시장 있다 그러는데 아직 또 이거 뭐 아직 모르는 거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일단은 보수의 지금 상황에서는 대권 주자 누가 있습니까라고 할 때는 일부러 개혁신당이 지금 선점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크롱 사례를 보면은 마크롱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프랑스 사회당에서 사실은 장관하고 이 요직을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뭘 이제 새롭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뭐 이 세력을 만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프랑스 사회당을 사실은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쪽 우파 쪽에 있던 이 대중운동연합이나 이런 데를 사르코지가 있던 그쪽을 합치면서 큰 세력을 하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대입을 하면은 즉 마크롱이 와서 자기 밑으로 양당 세력을 줄 세운 거거든요. 비슷한 거를 지금 꿈꾸고 있다라는 걸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마크롱까지는 안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 중심으로 하는 구심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계에서는 이준석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준석 밑에 줄 서는 어떤 상황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평행 세계가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식의 정치를 상당히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무서운 일일 수도 있겠다. 세석 정당 밑에 108석 정당이 들어갈 수도 있다.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니 재밌는 원래 예측이네요. 선거 예. 전에도 입당 작업을 했었죠. 그 국민의힘의 반윤을 끌어들이려고 해서 뭐 다음 주까지 6명 입당 현역 의원 들어옵니다. 뭐 이런 소리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는 살아있겠지. 그때 당시에 그 하던 작업. 이게 대선 때까지 내다보면서 계속 그 땡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입당 사업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2030이 없어진 선거거든요. 이번 선거가. 청년의 존재감이 없어진 선거였는데 이 부분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으니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 중량감을 높이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겁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안철수 의원이 튀어나와 가지고 찍어 누르겠지 이제. 안철수 vs 이준석 그래서 다시 시작된다. 이왕이면은 저 예. 국회 본회의장에 안철수 의원 옆자리를 줘서 그 옆에 그 경계선이 있거든. 그 무소속 안는데 같은 상임위장도 예. 상임위장도 예, 이왕이면 예. 좀 같이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아마 안철수 의원이 좀 밀릴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굉장히 22대 국회 관전 포인트가 또 여러 개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개혁신당 이야기를 하자면 어제 좀 출구조사가 연령대별 지지정당 비례로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눈에 좀 띄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이 사라진 선거다라고 이제 전반적인 정책에서 특히나 이제 2030이 주역이 되지 못했던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출구조사에서 연령대별 지지정당 보면요. 개혁신당이 20대 남성에서는 꽤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 지점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으로 좀 눈에 띄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과제들 안에서 개혁신당이 어떤 식의 정치, 그 이준석식 정치가 좀 발현될지에 대한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저거 좀 표를 보셨나요? 예. 저게 뭐죠? 예. 연령대별 지지정당이네요. 특히나 20, 30대 안에서는 이제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녹색정의당도 5.1로 잡혔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이 16.7%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른 연령 어떤 성별에 비해서는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과거에 소위 말하는 20대 남성 표를 많이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 갈라치게 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던데요. 혹시 김민하 평론가님 요 표 좀 보셨었나요? 저 표를 봤냐고요? 저 표는 네. 지금 처음 보고. 두 분 다 굉장히 지금 처음 본 표정이신 네, 것 저 같아요. 표는 이제 지금 그리고 네. 숫자와 그래프가 나오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네, 수학이 싫고. 네. 저기서 이준석 개혁신당이 무슨 색깔입니까? 네, 그 개혁신당 오렌지 색깔입니다. 아, 오렌지 색깔. 그러니까 20대 남성은 16.7, 20대 여성은 위쪽이 3.9. 조금 예. 두께가 더 도톰해 보이네요. 30대 남성이 9.5, 30대 여성이 3.5. 대신 30대, 50대, 60대, 70대로 가면 이제 성별 차는 많이 줄어들고요. 전반적으로 좀 줄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20대, 30대는 남녀 차이가 큰 세대예요. 그게 역시 좀 그건 우려스러워.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네. 네. 보십시오. 20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남녀가 거의 더블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변수도 상당한 계층인데 사실 우리 2030은 참 알다가도 모를 세대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 물과 같아요. 흐르는데 이게 물길이 있더라고. 옛날에 2017년 대선 때 저 표는 심상정한테 왔던 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대전역, 부산역 제가 많이 수행해 보면 청년들이 와서 사진 찍고 환호성 지르고 어떤 청년은 울고. 2017년 대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 뒤에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 진행을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됐는데 똑같은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상정 옆으로 안 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똑같은 현상이 보여.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라디오 방송 진행하셨어요? 네, 뭐 좀 CBS 에서. 했죠. 제가 예. 놀았어요. 야. 저랑 같이 뭐 하지 않으셨어요? 글쎄 어서 많이 뵌 분 같아. 뭐 이상한 모자 쓰고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때 내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몇 번을 다시 물었거든. 오늘 진짜 그랬습니까? 진짜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리로 흘러간 거죠. 게다가 이번에는 많이 모으질 못했어요. 사실은 기대치에 미치질 못합니다. 근데 저 표는 2030은 자꾸 이렇게 흘러다녀요. 그래서 어딘가에 뚝으로 막아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용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 어떤 그 물길에 따라 가지고 됐는데 이번에 이준석 그 개혁신당은 사실은 저 정도면은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은 저 세대가 저기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쏠림 현상이 그래 많지가 않았어요. 단지 윤석열 정부가 그 조금 좀 심판받아야 된다. 뭐 좀 화가 났다. 이런 걸로서 표가 좀 나타난 거지. 그다지 쏠림 현상이었거든요. 그런 걸 담지를 못했다는 점에서는 이건 개혁신당이 두고두고 반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또 저 계층에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좀 보면은 제대로 봐. 대충 보지 말고. 네. 아직은 제대로 볼 만한 시간이 아직 없어가지고 이게 아직 당선 여부가 확정된 지 얼마 안 되긴 몇 했습니다. 시간 안 돼가지고 제가 아, 그래요? 네, 너무 저를 또 그렇게 아니. 네, 옆에 그러니까. 한때 라디오 같이 했던 사이인데. 손님 아니에요? 저 지금 택시 탄 손님?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있는데. 모범 시민이. 카카오 택시입니까 이거? 예. 아무튼 뭔 얘기하려고 그랬어? 이준석 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다. 기대감이 있는데 의원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온 정치적인 제스처나 이런 걸 보면은 저걸 안 놓치려고 그래요. 절대로 저 계층을 20대 남성 요걸 안 놓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저걸 계속 넓혀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상당히 복구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다. 저게 이번에 좀 이 손실이 난 게 이낙연 왜 그럴까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랑 막 합당하고 이러면서 좀 손실이 난 것이 또 뭐 유호정 거여서. 의원이 들어오고 다 그런 네. 사태가 복합이 됐죠. 네, 그러면서 있는 거여서 아마 복구하려는 노력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저게 기대감이 얼마나 또 커지느냐에 이제 어떤 또 관전 포인트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당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냐. 그로 인해서 여당이 얼마나 또 좀 온전하게 이걸 유지하고 가느냐 아니면 파탄이 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갈릴 수 있는 거여서 그 부분이 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좋은데
어디로 갈 거냐. 이 평론가는 책임 있는 평론이 좀 필요하다고. 평론가만큼 이것도 책임이 없는 놈들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네. 얘기를 해주자 이거요. 책임을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가 손님이니까. 그러니까. 네,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당선자는 그동안 배지가 너무 절실했어요. 이 양반은. 계속 서울에서 도전하고 뭐 하고 하지만은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달아야 되는 자기 절박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게 또 선거의 동력도 됐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의원 이준석과 밖에 있던 이준석은 뭐가 다르냐. 그럼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 블록을 대폭 강화하는 대표 주자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이제는 더 가속화할 거다. 악셀을 밟는다. 이런 쪽으로 한번 예상이 모셔야 되는 거죠.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하태경 의원하고 하던 게 바로 그런 기획이거든요. 여가부 폐지라든가 여성징병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내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노인들 교통카드 문제. 여성징병제는 안 했대요. 희망복무제라고 했어요. 네. 내가 제일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슬쩍 세탁을 한 네. 거예요. 세탁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얘기하게 만들려고 말씀하시게 만들려고 제가 그래요? 어시스트를 이렇게 딱. 어쨌든 갠생이 잘났어요. 왜냐면 대선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가끔 자 우리 정상으로 돌아옵시다. 대선은 부담스러우세요? 보궐선거는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대통령 보궐선거. 예? 대통령 보궐선거를 말씀하신다고요? 너무 지금 나가지 말고 저 우리 정상으로 돌아오죠. 네네. 그러면은 저기 네, 브레이크 좀 밟았습니다. 예. 네. 그 청년 정치란 게 그럼 뭐냐?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거냐? 그런데 청년들이 상당 부분 보수 우위 지형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은 갖춰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년 정치는 지금 이준석이 해왔던 건 갈라치기식 청년 정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갈등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거기서 그 갈등의 의제를 끄집어서 어느 한쪽을 편드는 방식. 이게 갈라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넓혀왔다면은 이제 한때 여당 대표까지 했고 이제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이 그런 정치를 계속한다? 그러면 정의당 꼴납니다. 왜 그러세요 또 정의당을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은 페미니즘에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페미니즘은 좋은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갈등지향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때 당 지도부에서 아무도 관리하거나 책임지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낙인 효과로 돼가지고 오히려 정의당이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여성주의하고도 더 멀어지는 결과 이게 역설인 겁니다. 그런데 저기가 남성은 뭐 또 어떠냐 또 안티페미니즘 이런 어떤 물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한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자꾸 플러그를 꽂아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소나무당이 일부 그걸 해가지고 표를 좀 막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쩌다가는 고려할 수도 있다고 봐 나는. 그러나 그걸 정체성으로 만드는 순간 이건 한국 정치가 그냥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거는 이 정체성 정치라는 거는 하나의 우리가 어떤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취지로 만든 건데 이걸 현실 정치에 적용할 땐 갈라치기를 하고 장벽을 쌓고 또 다른 배제의 논리로 작용되면은 이거는 실패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 갈라치기를 한 단계 진화시켜라. 이런 상태로 가는 거는 이준석이 성장을 여기서 멈추게 하는 거다. 그거 제가 분명히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처해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저런 요구를 하느냐, 어떤 요구를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면 저는 뭐 예를 들면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그 계층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준석 뭐 예를 들면 의원이 탄생을 이제 했으니까 이준석 의원을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제시를 한다 그러면 그걸 막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해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대남이라고 하는 계층이 그냥 막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하신 그걸 뭐 정체성 정치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냥 맥락 없이 막 요구하는 거 있어요. 가령
게임 캐릭터에 예를 들면 정치적 올바름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서 여성 캐릭터들이 못생겨지는 게 싫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있어요. 뭐 그런 거 많아요. 네, 뭐 그런 요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편승해서 뭐 그게 맞다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게임 캐릭터가 무슨 뭐 손 모양이 특정 손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 무슨 뭐 그림 그린 사람의 사상이 의심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게 맞다고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런 요구가 나올 때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거 아닌 것 같고 당신들에게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올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책임감 있는 평론가가 지금 얘기했다. 베스트 드라이버가 얘기를 요거는 해가지고. 조금 책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점에서 좀 결론이 명확하니까. 뭐예요 지금? 이렇게 평론가 조금, 평론이에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꾸 넘어가라 걔. 저는 그러면 김종대 평론가.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될 건 이런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그 이준석 대표로 이렇게 표상이 되는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청년 정치하고 만났을 때 일견 많은 득표력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 공정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그늘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성별 취향 어떤 여러 가지가 다른 걸 존중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많은 어떤 거 호소를 해왔는데 여기에 이제 그 능력주의라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로 이것이 되는 순간 저는 윤석열의 자유주의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진다. 그 능력주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저기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그 우리로 얘기한 미국의 판 스카이 대학의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막 거기도 입시를 하고 나가서 출세하고 뭐 이러는 데서 나온 그런 어떤 그게 한국 사회에 등장하는 순간 이 저 불공정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현실이 보이지가 않고 단순히 그 내에서의 어떤 뭐랄까 내 능력에 맞는 이런 어떤 걸 하자는데 원래 이런 능력주의 자유주의는 과거에 그 봉건 시대 때 저기 종교나 신분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겠다고 만들어낸 사상이에요. 그건 근대의 사상이라고.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어떤 그 불공정 사회에서 네. 능력주의란 건 제가 뭐게 머리를 이제 살짝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 조금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번에는 칠판을 갖다 주세요. 이게 그래서 교수님으로 해가지고 하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예. 아니 뭐 오늘 조수석에서 운전을 많이 방해하시는데 괜찮아. 나는 또 책임감을 요구했거든. 그래서 괜찮아요. 네, 아니, 두 분의 아니, 네. 은근한 케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덕분에 안전운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네, 듭니다. 원래 택시 기사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좀 이렇게 같이 호응도 하고 그래야 돼요 원래. 예. 그래요? 네. 그렇지 안 그러면 졸음운전한다고.